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7세 김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모은 전 재산 2억 4천만 원을 모두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전화를 받으신 분이 계실까봐,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보면서 참 복잡한 세상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02로 시작하는 서울 번호더라고요. 요즘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서 받지 말까 하다가 혹시 중요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공서에서 연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받았죠.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굉장히 무겁고 진지했어요. 평소에 듣던 텔레마케팅 전화와는 완전히 달랐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김영수 씨 맞으십니까? 검찰청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살면서 검찰청과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는지,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된 건 아닌지. 네, 맞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현재 김영수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5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보이스피싱?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TV에서 보이스피싱 뉴스는 많이 봤지만 저는 절대 그런 일에 연루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김영수 씨가 직접 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 명의로 된 계좌가 범죄 조직에 의해 해킹당해서 돈 세탁에 이용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김영수 씨도 공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체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평생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체포라니. 그것도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체포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목소리가 정말 검사님처럼 들렸어요.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고 뭔가 믿을 만한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영수 씨 명의 계좌에서 하루에 수억 원씩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범죄 조직이 김영수 씨 계좌를 돈 세탁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데요. 제 통장에 그런 돈이 들어온 적도 없고요. 그건 범죄 조직이 특수한 해킹 기법을 써서 김영수 씨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김영수 씨 명의니까 김영수 씨가 책임을 져야 해요.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평생 경찰서도 한 번 안 가봤는데 갑자기 체포영장이라니. 그것도 50억 원짜리 사건의 공범이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협조하겠습니다. 다행히 김영수 씨가 협조적이시네요. 지금 즉시 김영수 씨 명의의 모든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 김영수 씨 계좌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말입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임시 보호 계좌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용 계좌예요. 오늘 하루만 사용 가능한 특별 계좌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시간을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김영수 씨, 시간이 많지 않아요. 1시간 안에 이체하셔야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범죄 조직이 김영수 씨 계좌의 비밀번호를 완전히 해킹해서 돈을 다 빼가게 됩니다. 1시간이요? 그럼 지금 당장 은행에 가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가셔서 모든 돈을 제가 알려드릴 계좌로 옮기세요. 계좌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메모하세요. 급하게 연필과 종이를 가져와서 계좌번호를 적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는데 체포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차분할 수 있겠어요? 계좌번호를 다 적고 나니까 그 사람이 또 말했어요. 김영수 씨,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은 수사 기밀이에요. 절대로 가족이나 친구, 은행 직원에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정보가 새어나가면 범죄 조직이 눈치채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그리고 은행에서 혹시 이상하다고 물어보면 그냥 투자용이라고 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하면 안 돼요. 범죄 조직이 은행에도 내부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뉴스에서 은행 내부자가 고객 정보를 빼돌린다는 얘기도 종종 나오잖아요. 김영수 씨,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세요. 1시간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체 확인해드리고 내일 오전에 다시 김영수 씨 계좌로 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바로 은행으로 뛰어갔어요.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은행까지 가는 10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어디서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건 아닌지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할 때 해킹당한 건 아닌지 요즘 사이버 범죄가 워낙 교묘하다고 하니까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평범하게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만 뭔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순서가 되어서 창구 직원에게 갔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었는데 평소처럼 친절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제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싶습니다. 네, 얼마나 옮기시겠어요? 전부요. 2억 4천만 원 전부. 그러니까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전액이요? 2억 4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시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신가요? 요즘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정말 많다는데 전액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보이스피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저를 사기에 당하는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검사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아닙니다. 이건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혹시 누가 전화해서 돈을 옮기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 직원이 계속 만류했지만 저는 계속 우겼어요. 검사님이 1시간 안에 하라고 했는데 벌써 30분이나 지났거든요. 늦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어르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금액을 갑자기 옮기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됐다니까요.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결국 그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이체를 처리해 줬어요. 제가 너무 강하게 우기니까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나 봐요. 통장에서 2억 4천만 원이 모두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그때는 이제 안전해졌구나 생각했어요. 검찰에서 직접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옮겼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내일 아침에는 다시 제 계좌로 돌아올 거라고. 이체를 마치고 은행에서 나와서 그 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했어요. 이체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씨. 이제 안전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김영수 씨 원래 계좌로 돌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만 임시로 보관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김영수 씨. 정말 중요한 말인데 내일까지는 절대로 이 일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야 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연락이 올 거라고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물어봤는데 검사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은행 다녀왔어 하고 대충 넘어갔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내 계좌가 해킹당한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행히 검찰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오늘 일이 생각나면서 내일 아침에 진짜 연락이 올까? 정말 내 돈이 안전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날 아침 8시부터 핸드폰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9시에 연락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9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9시 10분, 20분, 30분?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점심때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어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번호가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전화해 봤는데도 똑같았어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서울중앙지검 번호를 찾아서 직접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저한테 전화하신 박 검사님 계신가요? 금융범죄수사부요. 죄송한데요. 저희 부서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어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해서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하던데요. 어르신 혹시 돈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그건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저희 검찰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그런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보이스피싱이요? 그럼 제 돈은 어르신 얼마나 보내셨어요? 2억 4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검찰청 직원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거구나. 그 많은 돈이 모두 날아간 거구나.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어떻게든 가야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에 가서 사정을 말했어요.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2억 4천만 원 보냈어요. 경찰관이 저를 조사실로 데려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제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죠? 말하면서도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당했을까? 어르신, 그 계좌는 이미 저희가 파악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쓰던 계좌예요. 돈은 벌써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서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나요?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해외로 빼돌리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현실감이 없었어요. 2억 4천만 원. 그 돈은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회사에 40년간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퇴직금, 그리고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해 아껴 모은 돈,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면서도 절약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경찰서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어디 갔다 왔어? 표정이 왜 그래? 하고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돈 전부 사기당했어? 사기? 무슨 사기?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제 검찰청에서 전화 왔다는 거부터 시작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낸 것까지. 아내는 처음에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2억 4천만 원을 다 보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부터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데 그게 더 가슴 아팠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런 사기에? 나도 몰랐어. 진짜 검찰청인 줄 알았어. 목소리도 그럴듯했고 하는 말도 다 맞는 것 같았고 이제 어떻게 살아?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 전부였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67세에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아이들한테 손 벌리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신청해야 하나?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계속 그 일만 생각나고 후회만 들고 그때 은행 직원 말을 들을 걸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했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이런 생각들만 계속 맴돌았어요. 아이들한테도 한참 뒤에 말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말이 맞긴 했지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신호가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안 들었고 검찰에서 전화로 돈을 요구한다는 것도 이상했고 계좌번호를 주면서 비밀로 하라는 것도 수상했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어요. 검찰청이라는 말에 겁을 먹었고 체포라는 말에 공포감을 느꼈고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검찰청이나 경찰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계좌를 옮기라고 하지도 않고요. 만약 정말 수사가 필요하면 직접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집으로 찾아와요. 만약 이런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저처럼 당황해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직원이 보이스피싱이라고 경고해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꼭 그 말을 들으세요. 저처럼 무시하지 마시고요. 은행 직원들은 이런 사기를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려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큰 돈을 이체하기 전에는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저도 아내한테 말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와 아내는 정말 어렵게 살고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되어서 다시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없고 정말 막막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대신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꼭 조심하세요.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전화로 돈을 보내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한 그 사람은 정말 검사님 같았어요. 말투도 그럴듯하고 법률 용어도 적절히 섞어서 쓰고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해서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밀로 하라고 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상의하면 사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혼자서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돈을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꿈에서도 그 전화 받던 순간이 나타나고 식욕도 없어서 며칠 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었어요. 특히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평생 같이 고생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제가 혼자 결정해서 다 날려버렸으니까요. 아내는 원망 한마디 안 했지만 그게 더 죄송했어요. 차라리 화를 내주면 좋겠는데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아이들도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하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면목이 없었어요. 막내딸은 괜찮다, 아빠?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위로해줬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가장 힘든 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67세에 새로 돈을 벌 방법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아이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부모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예전에는 손자들 용돈도 주고 생일이면 선물도 사주고 명절 때는 가족들과 좋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사치가 되어 버렸어요. 전기세, 가스비까지 아껴 쓰면서 살고 있어요. 아내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활발하고 밝았는데 요즘은 말수도 적어지고 자주 한숨 쉬고 가끔 혼자 있을 때 우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이런 사기꾼들이 죄책감도 없이 남의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처럼 노후 자금을 다 털린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박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영수 씨, 나도 어제 이상한 전화 받았는데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랑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안 당하셨지만 만약 제가 경험담을 안 들려드렸다면 박할머니도 저처럼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변 분들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조심하라고 당부드리고 있어요. 경로당에 가면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도 말씀드리고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동네에서만 벌써 3분이 더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어요. 다들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고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사칭한 전화였어요. 한 분은 1억 원, 또 한 분은 8천만 원.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고 미워져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아내한테 상의했으면, 은행 직원 경고를 들었으면.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게 시간이고 돈이에요. 가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혹시 저한테 사기친 놈들도 잡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별로 기대는 안 해요. 이미 해외로 도망갔을 테니까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예요. 검찰청이든 경찰서든 은행이든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욱 의심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가족한테 상의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조심하셔서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